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명예회복을 노리는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7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에 호주에서 킥오프 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훈련 상황, 그리고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새롭게 구성한 전술 밑그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은돈벨레 선수의 중용이라는 놀라운 변화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기 전 기자회견에 손흥민 선수가 선수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거액 오퍼를 받았던 이적설에 대해서 직접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출발하는 토트넘의 프리시즌 소식,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7월 14일에 호주로 출국을 했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호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토트넘에서 6월 A매치를 소화한 선수들은 7월 12일에 토트넘의 호스퍼웨이 런던에 있는 훈련장으로 모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호주로 한국에서 바로 가는 것이 이동상의 피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휴가를 받았고요. 사실 시즌을 마치고 나서 스포츠 헤르니아 탈장 수술까지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또 안화골절 수술을 받기도 했고 월드컵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체력적인 어려움들도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런던에 왔다가 다시 호주로 가는 강행군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들보다 먼저 호주에 도착해서 호주의 훈련장에서 또 미리 합류한 토트넘의 피지컬 스태프와 함께 개인 훈련을 실시하다가 토트넘 선수를 맞이했는데요. 사실 지난해 여름에도 토트넘 선수단이 한국 투어로 프리시즌 투어 경기를 시작할 때 한국에 남아있다가 또 공항에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항까지 나갈 필요는 없었던 것이고 훈련장에서 먼저 동료들을 기다렸는데, 보시다시피 7월 14일에 출발을 해서 당일에는 휴식을 하고 7월 15일부터 손흥민 선수는 혼자 이제 훈련을 하다가 7월 16일 새벽쯤에 토트넘 선수단 전체가 호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훈련장에 바로 합류를 했고요. 여기서 다양한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포스 현지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호주 출신이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 선수들의 벽화를 그리면서 굉장히 이제 큰 환영의 인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이 사실 토트넘의 현재 최대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해리 케인이잖아요. 근데 케인 선수의 그림은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의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최근에 조금 거치가 불투명한 또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케인 선수를 새겨넣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023-2024 시즌에 공격진을 이끌 선수, 팀의 최대 스타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를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팀 동료들이 모두 합류했던 7월 16일 훈련도 조금은 피지컬 중심으로, 회복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새로 영입된 선수 중에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 플레이메이커 메디슨 선수의 훈련 모습도 보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분위기를 주도한 모습들이 보이죠. 파페, 마타르, 사르, 토트넘이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유망주 세네갈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을 표했던 모습이 화보로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날 피지컬 훈련도 있었지만 조끼를 나눠 입고 자체 게임도 하고 미니 게임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공개가 됐어요. 해리 케인 선수가 굉장히 열정적인 훈련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케인이 떠날 경우 주전 스트라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케인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기대에 못 미쳤던, 사실 저조했던 기록,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또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또 이적설이 있는 다이어라든지 새롭게 미드필드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스킵이라든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좀 자체 미니게임을 진행했던 부분들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한국 투어 때도 익히 많은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브닝 스탠다드, 디 애슬레틱, 풋볼 런던, 많은 매체들의 토트넘 담당 기자들이 투어를 함께 했거든요. 이번에도 앨러스테어 골드 기자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이제 호주에 갔고, 이어지는 태국, 싱가포르로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톰 바클레이 기자, 영국의 최대 타블로이드죠, 더선에서 토트넘을 담당하고 있는 톰 바클레이 기자가 이 마지막 전술 훈련의 라인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끼를 입은 팀이 통상적으로 주전조고, 조끼를 입지 않은 팀이 비주전조인데, 실제로 구성 면면을 보면은 느껴져요. 느낌이 확 옵니다. 조끼를 착용한 주전조의 구성은 손케쿨 트리오, 주전 3톱이 모두 가동이 됐고요. 공격형 미드필드로 메디슨과 은돈벨레가 나란히 배치됐고, 원볼란치로 비수마, 포백 라인은 포로, 로메
로메로, 탕간과 레길론,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켰고요. 조끼를 입지 않은 비주전조에서는 히샬리송, 솔로몬, 페리시치가 3톱을 구성하고 호이비에르, 스킵, 디바인이 3미들로 구성이 됐어요. 다만 주전조, 비주전조에서 조금 구성이 달랐던 게 확실하게 비수마로 원볼란치를 두고 메디슨, 은돈벨레를 앞에 올려놨던 주전조와 달리 비주전조에는 확실한 이제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 공미 성향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 3미들, 3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좀 수비적으로 세우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전조의 포백 라인은 로얄, 산체스, 데이비스, 우도지로 구성됐고 오스틴이 골문을 지켰는데 이 포진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포세코글 감독이 선임됐을 때 예상했던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플랜을 짜겠구나, 플랜 A를 구성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주전조, 특히 더 공격적인 4-1-2-3 포메이션을 애초에 기반으로 삼고 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메디슨의 영입이겠죠. 메디슨 선수를 10번으로 쓰는 4-2-3-1이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배치하는 4-1-2-3이다. 현재 있는 선수들을 기반으로 지금 포메이션을 좀 그려봤는데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 서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수들은 이적 가능성이 있고 이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케인 선수가 남는다면 최전방을 차지하겠지만 비주전조에 있는 히샬리송 선수가 케인이 떠날 경우에는 최전방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런데 또 히샬리송 하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트로이 페럿이라든지 데인 스칼렛 같은 유망주들도 이번 프리시즌을 소화하면서 최전방을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케인이 떠날 경우에는 주전급이 2명 필요해요. 만약 히샬리송이 다친다거나 했을 때 그런 어린 선수들로 시즌을 치를 수가 없고, 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히샬리송이 부상당할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주전자원급의 스트라이커가 2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케인이 나간다면 이제 중량감 있는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 최근에 블라우비치 이야기도 됐었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좀 강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토트넘은 케인의 거취를 빨리 정리하고 공격수 영입에 나서야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는 손흥민과 클루세스키가 주전이고 백업 자원으로 페리시치와 솔로몬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솔로몬은 좌우 측면이 모두 가능한 자원이긴 해요. 다만 여기서 페리시치가 이적할 가능성이 있고 또 스트라이커가 영입이 된다면 히샬리송까지 측면을 커버할 수 있긴 한데, 또 공격수 영입이 히샬리송만한 선수, 조금 급 있는 선수가 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히샬리송을 9번 주전으로 써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부상으로 프리시즌에 참여하지 못한 힐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힐 선수가 또 한 번 라리가 팀으로 임대를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선수단 구성을 봤을 때는 페리시치가 나간다면 힐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백업 공격수로 써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메디슨이 합류됐는데 그 메디슨의 미드필더 파트너로 스킵이 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킵 선수가 실제로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조금은 전진해서 박스 투 박스로 뛰면서 공격 가담까지 했었고, 또 호이비에르도 그런 역할들을 맡겼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주전조의 메디슨의 파트너로 호이비에르나 스킵, 사르 같은 선수를 쓴 게 아니라 은돈벨레를 썼다는 것은 사실 은돈벨레가 지금 처분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공격 창의성이나 공격 파괴력이 그래도 있는 선수잖아요.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훈련 성과가 좋다면 메디슨과 은돈벨레를 조금 주력 자원으로 공미 2명의 맷잘레로 쓰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홀딩은 비수마가 맡고 있는데 실제로 브라이튼에서도 3미들에서 이 원홀딩 역할을 하면서 공을 끌고 올라가고 또 커버도 해주고 많이 움직여주면서 공격 가담도 하면서 전천으로 움직였던 것이 비수마의 장점인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투미들에서 뛰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살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 은돈벨레, 비수마가 현재 구성상에서는 주전조인데, 물론 이제 벤탄쿠르 선수가 몸 상태를 회복할 경우에는 비수마 선수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은돈벨레 선수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폭넓게 공격 전개력이라든지 볼 배급력도 있는 선수지만 현재의 그 전술 기조를 봤을 때는 은돈벨레가 생각보다 꽤 기회를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호이베르 선수가 이제 매각 대상에 올라가면서 팔릴 수 있기 때문이고, 이번 그 프리시즌 기간에는 디바인이 과연 1군 자원으로서 메디슨의 백업으로 어느 정도 쓸만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뛸만한 선수인지를 좀 보는 거죠. 그게 어렵다면은 임대를 가서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스킵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와 벤탄쿠르의 자리에 백업으로 뛴다거나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해야 될 때는 은돈벨레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실리적인 접근법보다는 공격적인 선수를 최대한 많이 쓰는 그 접근법을 보고 있다. 그리고 포백 라인에 흥미로웠던 것이 레길론이 왼쪽 풀백에 주전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레길론 선수 역시 지금 마땅히 이적을 시키기가 어려운 가운데 포백에선 또 이 선수가 분명히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손흥민 선수와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고 굉장히 친근한 사이이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도지 선수를 사실은 꽤 투자를 해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3백에서의 윙백일 때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고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현재 포백 상태에서 수비적인 안정감 문제를 좀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츰
적응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풀백에 있어서는 포로와 로얄이 배치되고 있는데 로얄이 오른쪽에 선발로 나오면 왼쪽에 우도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로얄이 조금 더 수비력이 좋기 때문이고 또 포로가 공격적이니까 왼쪽에는 레길론이 들어갈 수가 있고 벤 데이비스 선수를 왼쪽 풀백에 세우지 않은 것은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리 이제 공수 균형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풀백에서 공격 전개력에 있어서 벤 데이비스가 좀 안 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스피드에서 떨어지는 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현재는 센터백의 뎁스 문제도 있습니다. 왼쪽 센터백에 벤 데이비스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판더펜 영입설이 나오고 있고 탑소바 같은 경우도 영입에 연결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 센터백이 부족하고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일단은 왼쪽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센터백은 로메로가 명확하게 주전이고 지금 산체스가 비주전제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이적할 경우 이제 영입이 되겠죠. 그리고 탕강가 같은 경우도 지금 남을지 떠날지 모르겠지만 남을 경우엔 전천후 백업 자원으로 뛸 것 같습니다. 골문에 있어서는 요리스 선수가 이적 문제 때문에 토트넘에 이제 프리시즌에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비카리우가 주전 골키퍼로 영입이 된 것이고요. 프레이저 포스터가 부상 때문에 또 이번 프리시즌을 함께하지 못하면서 오스틴 세 번째 골키퍼가 현재 비주전조에서 맡고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4-1-2-3 포메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구동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프리시즌에 조바니 로셀소도 애초에는 명단에 들어왔었잖아요. 하지만 로셀소 같은 경우도 지금 나폴리가 1,500만 유로의 이적 제안을 한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토 메르카토 웹의 보도인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은돈벨레 선수, 토트넘 선수를 임대로 데려와서 쏠쏠하게 백업 자원으로 잘 썼어요. 그런데 로셀소가 비아레알 임대 기간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또 바르셀로나도 원한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클래스는 있는 선수거든요. 다만 이제 토트넘에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본인도 조금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적 대상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토트넘이 이 선수를 꽤 큰 돈을 투자해서 영입했기 때문에 쉽게 뭐 싼 값에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은 2,500만 유로를 원하고 나폴리는 1,500만 유로를 제시했기 때문에 1,000만 유로 가까이 차이가 있고 또 나폴리 같은 경우 당장 이 돈을 주기보다는 임대 후 영입을 하고 싶다. 또 이런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그 임대 후 영입 조건도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 선택 옵션으로 삼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조건은 토트넘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줄다리기가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은돈벨레도 임대를 마치고 토트넘에 돌아간 데다가 지금 칠레인스키도 이적설이 있고 로보트카도 잔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드필드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현석 선수라든지 황희범 선수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로셀소 영입을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과의 프리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국에서 정말 뜻깊은 기자회견을 가졌고 또 손흥민 선수도 선수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토트넘의 얼굴인 해리 케인 선수가 분명히 이적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라도 손흥민 선수가 나온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대표하는 스타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꼭 알아야 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들만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역시나 이 케인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케인과 어떤 면담에서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또 요리스가 팀을 거의 떠나는 게 확실시된 가운데 케인 선수의 거취도 불투명하니까 토트넘의 새 주장은 누가 되는 것이냐 이런 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정해졌는지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전반적인 답변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리 케인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내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획기적이나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냥 좋은 대화였다. 나는 내 소개를 했고 또 케인이 생각하는 클럽의 현재 상황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았다.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아니라 팀 전체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와 케인은 올 시즌 성공적인 팀을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했다. 즉 케인과의 면담은 이적을 할지 말지 남을지 이런 그런 부분들보다는 함께 팀을 잘 만들어가자, 팀을 잘 이끌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고 케인에게 비전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선수단 전체를 위한 비전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주전 11명이 아닌 팀 전체가 강한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탄탄한 선수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명 정도를 주전 자원으로 쓸지에 대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강력한 11명이 아니라 강력한 스쿼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올 시즌 어떤 선수들이 얼만큼 쓰일 때니 프리시즌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것에 달려있다라며 선수들의 좀 동기부여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새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팀에 대해 알아가고 또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일단은 선수들이 알아서 또 팀 안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는지 또 선수들끼리 선수들 사이에서 누가 리더 역할을 또 나서서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다고 했어요. 또 헌신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명의 리더가 팀에 필요하다. 한 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팀 내에서 목소리가 큰 선수라든지 아니면 프로필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선수가 누구인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토트넘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새로운 주장으로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되기도 했는데 이 프리시즌 기간을 통해서 물론 경기마다 주장 한 장을 차는 선수는 있겠지만 정식 주장으로 누가 결정될지는 이 프리시즌 훈련이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멘트일 수도 있지만 훈련을 해봤더니 환상적이었고 정말 날카로웠고 모든 선수들이 또 감독님의 말에 만족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임됐을 때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했는데요. 오형규 선수도 자신에게 손흥민 선수가 물어봤다. 어떤 감독인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스코틀랜드 리그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셀틱이 이 스코틀랜드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켜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 제한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답변인데요. 아마 내가 가고 싶었다면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제한이 왔기 때문에 내가 결정만 했다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사우디에서의 제한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알 이티하드에서 무려 연봉 3천만 유로 4년 계약 4년 동안 1억 2천만 유로 정말 수천억을 벌 수 있는 제안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협상조차 하지 않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한 게 난 축구를 좋아한다. 물론 돈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아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재 나의 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고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일들 프리미어리그에서 내가 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걸 이루고 나서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금 시점이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지난 시즌의 몸 상태 문제 빡빡한 일정 속에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 시즌이 특히 체력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다. 몸을 잘 만들었고 그런 빡빡한 일정이 아니니까 기대된다고 했어요. 본인도 지난 시즌에 내가 알던 내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소니의 모습 증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내 자신을 증명하고 또 내가 속한 클럽인 토트넘에 보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과업 특히 유럽 커리어에서 우승컵을 들겠다라는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손흥민 선수의 생각이 잘 드러났는데요. 사우디의 거액 제한 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손흥민 선수도 받았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고 다시 한번 또 손흥민 선수가 꿈을 이룬다면은 지금 뭐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는 사우디에 가게 될 수도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소식이 전해진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첫 상대인 웨스트햄은 이미 2차례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고요. 호주에도 먼저 도착을 해서 지난 7월 15일에 퍼스트 글로리와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경기 6대2로 크게 이겼습니다. 분명히 팀 컨디션이라든지 경기 감각은 웨스트햄이 더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고 웨스트햄 역시 주전 자원들이 거의 다 왔어요. 잉스, 스카마카, 포르날스, 에메르송, 주마, 파비안스키 같은 선수들이 선발 출전을 했고 후반전에 들어온 보행 같은 경우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될 정도로 좋은 폼을 보였거든요. 양 팀이 런던의 라이벌이기도 하잖아요. 런던 더비를 또 호주에서 치르게 되는데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정말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7월 1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한국 시간으로 킥오프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의 구단 OTT 서비스인 스퍼스 플레이에서도 유료 결제 후 보실 수가 있고 또 쿠팡 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아 투어 경기도 바로바로 이어지는데요. 7월 23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레스터전 그리고 7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라이언시티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 사이사이의 훈련 소식뿐 아니라 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현지 반응, 영국 언론, 해외 언론들의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케인 선수의 이적 협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준TV에서 해외 축구의 최신 이슈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